문변의 시선 시사톡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이 코너는 문호세 변호사와 함께 꾸미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문호세 변호사입니다. 네, 지난주에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문변의 시선 타이틀 마음에 드십니까? 매우 만족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타이틀에 걸맞게 내용 소개를 해드려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고 감사하기도 하고. 네. 적중했습니다. 부담감 갖고 이 시간을 꾸며주십사 하고. 네. 근데 요즘 보도들을 보니까요. 각종 노쇼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뭔가 주문해놓고 먹지 않고 그냥 가버리고 이런다면서요. 네. 그리고 특히 뭐 미리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뭐 물건을 많이 만들도록 대량 주문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많은데요. 최근에는 빵집 노쇼, 군인 사칭 노쇼 같은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었었죠.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빵집 노쇼가 무엇이냐 하면요. 2주 전쯤에 한 인터넷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동네 빵집에 단체 주문 문의를 했다가 노쇼로 고소를 당했다, 억울하다라는 글을 올렸거든요. 네. 자신을 학부형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와 학원에 간식으로 넣기 위해서 빵집 사장에게 단체 주문이 되는지 문의를 한 다음에 이틀 뒤에 들러서 직원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장님과 단체 주문 건으로 이야기를 했다. 주문 날짜와 수량 그리고 시간을 알려주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주문을 나는 확정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실제로 진행을 하게 되면 다시 연락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네. 그런데 이후에 본인이 뭐 다치기도 하고 아이가 빵을 원하지 않아서 주문을 결국 못하게 됐는데 일주일 뒤에 빵집에 들르니 사장이 왜 연락이 안 되었느냐. 당신이 연락이 되지 않아서 내가 만든 빵을 다 버렸다.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자신을 고소를 했다고 한다라는 억울하다는 글을 올린 거죠. 이 작성자 얘기만 들어보면 억울한 면이 있는데 네. 양쪽 입장을 또 다 들어봐야 되니까 네. 빵집 사장의 입장은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언론에 보도도 되고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니까 빵집 주인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들어보시면 주인 측도 고소를 할 만하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빵집 측에서는 진짜로 억울한 것은 나다라는 입장이고요. 일단 예약한 빵의 개수부터 280개입니다. 그리고 한 학년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이네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판매가루는 123만 8천 원이고요. 빵집 사장에 따르면 주문자는 5월 23일에 빵집에 들러서 금방 말씀드린 수량의 빵을 5월 28일 12시까지 준비를 해달라라고 주문을 했고 네. 연락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산은 픽업할 때 꼭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빵의 종류 그리고 종류별 수량까지 모두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주문을 맞추기 위해서 전 직원을 동원해서 주문량을 맞추었는데 당일에 주문자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빵을 찾으러 오지도 않아서 손해가 막심했다는 것이죠. 연락이 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근데 그 전화번호가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빵집 사장은 이 주문에 맞춰서 빵을 만든 다음에 당일 오전에 연락을 했다고 해요. 이 빵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옮길 건지 걱정도 되고 해서 오전에 전화를 걸어보았더니 주문자는 여성이었거든요. 네. 근데 전화를 받는 사람은 남성이었고 나는 빵을 주문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죠. 아예 다른 사람의 번호를 알려주었던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근데 일주일 후에 다시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네. 주문했던 사람 왜 갔나요? 네. 그때는? 그때는 뭐 이런 사정이 있어서 내가 주문을 못하게 됐다. 혹시 다음 기회가 있으면 뭐 주문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 들렀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참 독특하긴 하네요. 네. 근데 빵집 주인이 고소를 일단 했으니까 네. 주문자를 어떤 혐의로 고소를 한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뭐 보도가 된 것은 아닌데 제가 추정하기로 아마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은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노쇼 행위 때문에 이런 거짓 주문 때문에 나의 영업에 방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주문을 확정했냐? 아니냐? 네, 그렇죠. 물어보기만 했느냐? 네. 아니다, 넌 그렇죠. 분명히 했다. 지금 이건데. 지금 요걸 가지고 공방이 오고 가거든요. 이제 이걸 판단하려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빵집 카운터 쪽에 CCTV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 그 직원하고 주문자가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좀 확정하기도 하고 직원은 뭐 이렇게 메모를 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리고 빵집의 주장에 따르면 이 주문자가 주문을 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예약된 거 맞죠? 라고 재차 확인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내용을 종합해보면 예약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주문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이거를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 사안처럼 물건을 주문하고 찾아가지 않는다든지 또 식당에 단체 예약을 해놓고도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 형태의 노쇼를 네. 모두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부당한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쇼를 업무 방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건별로 다 다릅니까? 네, 그렇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위자한테 고의가 있었느냐인 거죠. 업무 방해에 고의가 있었느냐. 허위로 주문해서 이 사람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의도가 있었는지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빵집 사장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개수도 억울하죠. 너무 많았고 네. 금액도 많았고 네. 또 고생까지 했으니까 예. 일단은 업무 방해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행위 태양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허위 사실 유포나 위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위력. 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건데 허위 사실 유포는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위계라고 하는 것은 속임수를 쓰는 겁니다. 네. 거짓말을 해서 영업을 방해하는 거고요. 위력이라고 하면 물리력입니다. 예를 들면 업장 내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물건을 부수거나 뭐 폭행 행위를 하는 것 그런 걸 의미를 합니다. 이번 사안은 이것 중에 뭐에 속하는 건가요? 이렇게 봤을 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려면 이제 이 작성자 글을 쓴 사람이 빵을 구입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허위로 주문을 했다라는 점이 인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이 보도 내용을 보면 주문자의 해명에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부분인데요? 정황상 두 차례나 빵집에 들러서 주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CTV 영상상 직원하고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와서 확인을 했다는 점. 그리고 빵의 종류나 수량 그리고 날짜와 시간까지 모두 특정이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걸 보면 주문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억울하다고. 근데 이런 사실관계가 밝혀짐에 따라서 본인의 글을 계속 수정합니다. 본인에게 네. 유리하게 약간 글을 바꿔가요. 이런 걸 보면 약간 이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또 전화번호가 달랐던 것도 짚어봐야 될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번호가 실제 번호와는 완전히 다른 번호였다는 점이 중요해요. 작성자는 직원이 내 번호를 잘못 받아 적은 거다라고 네. 주장을 했지만 010을 제외한 전화번호 8자리 중에 무려 7개가 달랐습니다. 잘못 알려줬네요. 이거는 애초에 다른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의도적으로 잘못된 번호를 주고 좀 그런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 허위 주문에 고의가 있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들을 종합해보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고의적으로 노쇼 업무 방해가 성립된다라고 네. 결정이 되면 이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일단 위계나 뭐 이런 업무 방해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근데 식당 등에서 이런 노쇼가 업무 방해죄로 판단되는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분식집에 김밥 40주를 주문하고 노쇼를 한 남성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분식집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다른 가게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이 됐었거든요. 이 남성에게는 업무 방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기소. 네. 처벌 그 전력이 있습니다. 아니,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이런 경우에 빵집에는 배상을 해주나요? 빵집에는 배상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제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 이분이 업무 방해죄다라고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네. 손해배상 책임의 일환으로 이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고 만약에 또 본인이 진짜 뭐 업무 방해가 되지 않더라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기가 주문한 거니까 그 대금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요.
주문할 당시에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그때 네. 필요해서 주문을 했는데 이제 당일날 그게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연락을 해서 만약에 취소를 했는데 네. 난 이미 빵을 다 만들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업무방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빵을 공급받을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네. 근데 다만 미리 주문을 했을 때 이미 그 둘 사이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언제 이것을 받겠다라고 네. 지정까지 해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혹은 네. 지정돼 있었더라도 그 날짜를 지났다면 대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신 걸 듣다 보니 이제 속임수가 문제가 된다. 뭐 의계라고 하셨죠. 근데 그러면 사기, 보통 우리가 쉽게 말하는 네. 그런 게 떠오르게 되는데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보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대부분일 거고 네. 실제 그 온라인 댓글로도 사기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댓글이 많은데요. 네. 이 사건은 의외로 사기죄에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또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법상 사기죄다라고 하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을 속여야 되죠. 네. 사람을 기망해야 되고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서 행위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야 합니다. 뒤에는 없네요. 그렇죠. 이 사건에서는 기망 행위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속여서 빵을 생산하도록 네.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작성자가 노쇼 행위를 통해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않았습니다. 네. 오로지 손해만 있을 뿐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사기죄는 성립하지가 않겠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여쭤봤던 빵집 주인은 빵값을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네네. 만약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이제 사건이 군인 사칭 노쇼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난 1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은 지금 전국구에서 빈발하고 있는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자영업 하시는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이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을 국방부 소속 대령이다. 보통 본인을 군인이라고 사칭합니다. 이 남성이 네.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서 도시락 480개를 주문하고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납품을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카카오톡 프로필에 국방부 공무원증 사진도 걸어놓고 그리고 주문을 하면서 식당 사장에게는 대대장의 서명이 있는 지출 결의서까지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와, 믿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죠. 네. 군부대나 공공기관은 선결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네. 식당 측에서는 의심 없이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주문을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찾아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적인 노쇼 사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네. 일단 대금은 현장에서 결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첫 번째 수량인 도시락 80개를 납품 받기로 한 날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네. 식당 측으로요. 이 도시락 대금과는 전혀 무관한 다른 그 전투 식량 대금이 있는데 우리 부대가 지금 이거를 지급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혹시 식당 측에서 이 대금을 대신 내줄 수 있느냐? 네?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뭐 계좌를 알려줄 테니 그 계좌로 혹시 이 대금을 좀 이체해 줄 수 있느냐라고 해서 네. 거절했죠. 너무 의심스러우니까요. 그렇죠. 그러자 곧바로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도시락을 찾아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노쇼 사건이 아니라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노쇼가 아니라 사기죄로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사실관계인데요. 주문한 도시락도 안 찾아가고 뭐 추가 금전만 요구하고 거절하니까 잠적을 한 건데요. 이 식당 주 측에서는 이미 만든 도시락 80개 폐기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400개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재료비까지 수백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된 것이죠. 속상하겠습니다. 정말. 영업방해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까? 이 사안? 이 사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방해라기보다는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도시락을 주문한 것은 도시락을 주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네. 사실은 도시락은 유인책에 불과하고 식당 업주 측에게 금전을 좀 편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대신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했으면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해서 그 돈을 아마 본인이 취득하는 그런 걸 했을 겁니다. 그런 행위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영업방해라기보다는 사기죄에 해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거 안 보내서
여기에 대한 손해가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은 해야겠지만 네, 또 그 앞서 또 피해가 있으니까 속상하군요. 스스로 잘 이거를 알아봐야 되겠어요. 진짜로 주문한 건지 나한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건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네. 예약금을 받으시거나 일부 대금이라도 먼저 보내달라라고 하면 훨씬 더 피해를 좀 예방할 수 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왜 요즘에 유사 사례들이 전국에서 다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이 군인 노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이 피해 상황을 공유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업소가 군부대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총 60곳 정도 된다고 해요. 많네요. 굉장히 많아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비슷한 주문 받으시면 많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함께 소개해드리는 사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오늘도 유익한 이야기들 많이 잘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